반갑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취소 소송의 본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소송의 본안, 우선 심리의 대상, 취소 소송의 본안의 대상인 처분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심리하여야 하는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심리의 대상을 민사소송에서 소송물이라고 하는데 행정소송에서도 행정소송,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과 관련해서 심리의 대상이 어디까지인가와 관련되어서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행정처분 자체라는 학설, 원고의 위법 처분 취소 청구권이 소송물이라는 견해, 그 다음에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는 견해, 개개의 위법 사유라는 견해, 마지막에는 처분의 내용에 따라서는 3번 또는 4번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다수설 판례는 3번, 당해 처분의 위법성 일반입니다. 그래서 위법 전체를 다투어야 됩니다. 실익은 이렇게 민사소송하고 동일합니다. 따라서 위법 본안 취소소송의 본안은 위법성 일반이고 위법 전체에 관해서 위법 개개의 사유가 아닙니다. 하나하나의 개개의 사유가 아니라 위법 전체에 대해서 위법 일반이 모두 심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위법 사유를 한 개 주장만 했는데 이후에 기각 판결 위에 다른 위법 사유로 근거로 해서 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에 의해서 차단이 됩니다. 모든 위법 사유를 취소소송 제기할 때 한 번에 모두 주장해서 다투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행위 하자와 위법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 하자라는 것은 위법 플러스 부당입니다. 그 중에 재판에서는 위법만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통상 유효하고 행정청에서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또는 쟁송에 의해서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고 취소 사유에 불과합니다. 한편 위법하더라도 중대 명백한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유효, 무효, 위법, 적법 을 구별합니다. 적법하지만 이 적법 중에는 부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은 적법의 범위 내에 포함됩니다. 위법의 구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처분은 통상 어떠한 사실이 이 처분의 근거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에 포섭이 되면은 이에 근거해서 행정청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절차 형식과 관련된 규정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과 관련해서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는 0.03% 이상이다 하는 두 개가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갑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확정되고 이 사실이 여기에 포섭이 되면은 행정청은 구치소운전 1항에 따라서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이 규정에 따라서 결정하면은 운전면허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음주 측정 거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법률 또는 법규명령, 법령에 따른 요건, 그 다음에 이에 규정한 효과를 행정청이 행정청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에서는 사실이 이 법률 요건에 포섭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자 부당이 있는데 부당을 제외하고 그 중에 위법만 보면은 법률 요건과 관련해서 법률 요건에 어떤 사실이 법령에 포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행정청에서 사실에 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권한에서 어떠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사실에 술 마신 사실이 있다. 행정청에서 판단해서 인정하면 사실조사에서 도로교통법 법령을 해석을 하고 행정청에서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여기에 포섭된다 하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산단논법에 의해서 법률 요건에서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되면은 이에 따라서 법률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선택 또는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A, yes or no로 규정된 거나 또는 A, B, C, D 중에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행정청에서 이 법령에 따라서 재량권을 행사해서 결정하든지 선택하든지 해서 법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처분이 행정청의 결정이 위법한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요건과 관련해서 법령에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어떻게 법률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지 하는 문제. 두 번째, 행정청에서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선택하거나 이러한 재량권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절차와 형식과 관련해서 법령에서 별도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따라서 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 위반되면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위법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법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분의 근거 법령이 무엇인가? 근거 법령이 무엇인가? 근거 법령이 어디까지 근거 법령이 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 법령의 범위와 관련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이 위법심사의 척도가 됩니다. 위법심사의 척도는 법령이죠. 현재 우리나라 법은 헌법,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 그 다음에 행정청에서 만드는 법규명령이 이것이 법과 영입니다. 따라서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거나 법규명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위법합니다. 한편 행정규칙은 행정청은 관련 공무원은 준수를 해야 하지만 국민에게 법령 구속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규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위법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규칙과 관련해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구분하는 가장 1번 기준은 형식입니다. 헌법에서 정한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법규명령으로 봐야 됩니다. 이 중에 법규명령 중에도 비록 헌법에 규정한 불형으로 총리령 불형으로 규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우리 대법원 판례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불형은 법규명령이 아니다. 이것은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에서 상정하지 않는 행정규칙 형식인 고시 등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법률이나 또는 법규명령에서 법령에서 보충하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이 고시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 행정규칙으로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와 이 범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행정 입법 취소 소송에서 보건복지부 고시입니다. 이 고시는 형태가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 그러나 이 보건복지부 고시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 불형입니다. 불형이고 요거는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상위 법규명령에서 위임을 했죠. 위임해서 이 위임에 따라서 만들어진 고시입니다. 이 고시는 행정규칙 형식입니다. 그래서 행정규칙이지만은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 행정규칙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 행정규칙 또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라고 합니다. 또는 법령 보충적 고시 행정규칙 이래 되는 겁니다. 상위 법령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령을 정한다. 그래서 대통령령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한편 법규명령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행정규칙으로 보는 법규명령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불형입니다. 대표적인 게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불형으로 정한다. 이래 됐습니다. 불형은 통상 시행규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이익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6호, 8호 위반한 경우에 시행규칙에는 1차에는 3월, 2차에는 6월 또는 기간 중에 한 경우 1차에서는 6월, 2차에 등록 취소. 있지만 행정청은 이렇게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판사의 재판규범이 되지 않고 국민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자료로 볼 뿐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10조, 요 10조입니다. 처분의 기준을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그래 10조와 별표 2 이것만 행정규칙입니다. 법규명령이 아닙니다. 나머지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들 9조, 6조, 5조 이런 것들은 다 시행규칙이고 법규명령입니다. 딱 요로 있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요 내용만 법규명령이 아니고 행정규칙이 됩니다.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불형입니다. 불형과 관련해서 91조 처분의 기준, 일반 기준, 그 다음에 지수 처분의 개별 기준 쭉 나옵니다.
전부 다 이것은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의 효력을 가집니다. 형식은 법규명령 형식인 불형이지만 효력은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판사를 구속하지도 않고 국민을 구속하지도 않습니다. 일종의 참고자료로 파악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는 경우,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어느 시점에 법령을 적용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처분시 기준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부처분과 관련해서 행위시 신청할 당시에 A법이 적용되어 있지만은 신청한 이후에 그 사이에 법령이 B법으로 개정된 경우 불리하게 변경이 되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은 요건이 강화되어서 불리하더라도 B법에 따라서 거부한 경우 A법을 따라서 허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B법에 따라서 거부해야 되느냐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B법에 따라서 거부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부진적 소급 입법으로 보고 이런 경우 B법에 따라야 합니다. 하편으로 봅니다. 다만 그 행정청에서 고의적으로 신청인을 불이익하게 할 목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돼서 A법에 적용해서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판례를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제재적 처분, 불이익 처분과 관련해서 A법 때 예를 들면은 과징금 500만 원이었는데 중간에 변경이 돼서 불리하게 돼서 예를 들면은 1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하는 경우에는 B법에 따라서 상향된 B법을 적용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이러한 불이익한 처분, 제재적 처분과 관련해서는 행위시법 행위시 A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시법 A를 적용해야 되고 다만 그 행위 이후에 불이익한 B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 진정소급입법으로서 금지됩니다. 한편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는 어찌 되는가와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A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법 적용에 문제가 있지만 신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B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유리하더라도 A법이 적용됩니다. 한편 거부처분과 관련해서 거부처분이 위법하더라도 이후에 거부처분 이후에 다시 판결시까지 이렇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경우 기본적으로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유라고 하더라도 다시 행정청은 시법에 따라서 새로 변경된 시법에 따라서 거부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판결의 효력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법령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과 관련해서 적용이 되어서 소송이 되고 있는데 이 도로교통법 자체가 잘못되었다 라고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 법률 또는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행정청 내부적으로
만든 예규, 고시 이가 문제가 있다. 라고 법률 자체가 위헌이다. 또는 위법이다. 다툴 수 있습니다. 이걸 법령심사라고 합니다. 이 위법심사 척도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척도와 관련해서 법률에 규정된 조문이 문제가 있다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이 법률과 관련해서는 헌법에서 헌법재판소에서만 판단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 소송 중에 법률이 문제가 있더라도 법률이 위헌 가능성이 있더라도 법원에서는 심리할 수 없습니다. 위헌으로 판단해서 심리 판단해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위헌 법률 심판 절차로 거쳐야 됩니다. 위헌 법률 심판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한편 시행령 시행규칙이 위헌으로 의심되면 어떻게 되는가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별도 절차 필요 없이 취소 소송을 심리 판단하고 있는 법원에서 그것이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당해 법원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이면 법규명령 당해 조문을 위헌으로 선언해서 적용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한편 행정규칙은 법률,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규칙은 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 법원에서 법규명령의 위헌, 위법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정 범위와 관련해서 재정 형식과 관련해서 위헌 심사를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의 위헌과 형식의 위헌, 위법을 판단해서 위헌, 위법이라고 하면은 당의 조문을 적용하지 않고 나머지 조문만으로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법률이 위헌으로 의심되면은 법원은 위헌 법률 제청 결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제청 결정이 돼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는데 당사자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취소 소송을 원고가 제기하고 피고 답변서 제출한 이후에 법원에서 변론기일 중간에 법률이 문제가 있다, 위헌이다 라고 다퉈지면은 원고 입장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에 합니다. 당해 법원에 제청하면은 법원에서는 원고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경우는 위헌 심판 제청 결정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보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서 결정해서 법원에 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기각하면은 신청을 기각하면은 원고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하면 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법률 심판에서 결정을 하면 이 결정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헌 법률 심판 구조는 대상은 법률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취소 소송과 같은 소송의 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잘 암기, 혹시 헌법에 관심 있는 분은 꼭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헌은
본안이 됩니다. 헌법재판에 본안이 되고 절차는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신청하거나 법원의 직권결정이 있으면 됩니다. 법원의 제청결정이 있게 됩니다.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앞에 똑같은데 이 신청을 법원에서 반드시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고 당에 재판하는 재판부입니다. 재판부에 신청을 해야 되고 재판부에 기각결정이 있으면 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헌심사의 구조는 제한되는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기본권, 헌법 몇 조에 위반되는가 규정을 찾아보고 심사척 또는 객관적 헌법기본, 입법재량, 그 다음에 형식심사 세 가지 합니다. 입법재량과 관련해서는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위반 해야 되고 형식은 명확성 원칙과 법률유보 원칙입니다. 아까 법규명령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에 위임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위임범위, 위임형식과 관련해서 위헌을 다툴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당의 조문이 불분명한 경우 명확성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재량과 관련해서는 과잉금지 원칙, 평등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게임물 수입 허가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21조 언론 출판 자유를 가진다와 관련해서 게임물은 이런 언론 출판의 자유, 게임물의 수입은 언론 출판의 자유가 보호하는 보호 영역인가와 관련해서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표현물의 공개 유통이기 때문에 게임물도 의사표현물로 보기 때문에 이거는 21조 헌법 21조가 적용되는 보호 영역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면 그 다음에 기본권 심사와 관련해서 21조 2항에 사전검열 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객관적 헌법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전검열 금지 원칙에 이 허가제도가 사전검열 금지 원칙에 해당되는가? 그래서 사전검열 금지 원칙은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해당되는가? 여기 해당되면은 바로 위헌입니다. 두 번째, 사전검열 금지 원칙 위반이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과잉으로 이것을 제한하고 있는 건지 다른 것은 허가 안 받는데 왜 이것만 받아야 되는가 하는 경우는 평등원칙과 관련해서 위헌이 있는지 이렇게 순서대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헌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과잉금지 원칙, 자유금지 원칙. 그래서 특히 평등과 관련해서는 비교집단의 확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교집단을 확정하고 이 비교집단 사이에 차별 취급이 있고 이 차별 취급이 합리성 심사나 비례성 심사를 한 경우에 위반되는 경우에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헌이 됩니다. 그러나 과잉금지 원칙은 제한되는 기본권과 37조 2항에 의해서 과잉금지, 지나치게 과잉으로 제한되고 있는가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제한성, 법익 균형성을 봐야 되고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침해 제한성, 법익 균형성과 관련해서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위법에서 행정법의 위법 중에 행정법의 일반 원칙, 비례의 원칙과 관련해서 좀 구분해서 암기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잉금지와 원칙과 관련해서 뭐 정당 가입 자유가 침해되었는가 해서 제한되는 기본권은 뭔가,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판단은 이렇게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단행위 금지와 관련해서는 제한되는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인가, 그 다음에 심사 기준은 뭐가 되는가, 과잉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속 공무원을 폭행하면 면허가 반드시 취소하게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제한되는 기본권이 뭔가, 직업의 자유,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고, 심사 기준이 뭔가, 과잉금지 원칙이고, 그 판단과 관련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 마찬가지입니다. 익명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제한되는 기본권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과잉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심사 측도 내용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편 기본권이, 제한되는 기본권이 여러 개 있으면은 경악과 관련해서 여러 경악 기본권 중에 어떤 기본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또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한편 이처럼 위원이 취소 소송 중에 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이 선고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위헌이 선고되면은 이 취소 소송에 적용되는 이 법률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법률이, 이때는 법률이 유효했으나 위헌 선고가 되면은 소급해서 이 법률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처분은 처분의 근거, 위헌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기 때문에 위법이 됩니다. 한편 그 위헌 선고 난 이후에 그 무효하견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경우 우리 헌법재판소는 당해사건, 동정사건, 병행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소급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대법원은 이런 무효하견 소송과 관련해서는 행정처분의 확정력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소급표가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약간 상이합니다. 위헌 법률에 근거하여 발해진 행정처분의 효력은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 무효는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 무효라고, 당연 무효 사유 안 알아보면 상당하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미치는가? 그렇지 않다. 아까 했지만은 행정처분의 확정이 발생되고 위헌 선고가 된 이후에, 이때 이후에 무효하견 소송을 하면 이때 확정력에 의해서 소급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르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